네, 2기 라방 19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는 제가 쓴 졸저 실전 생생경매라는 교재 원고입니다. 근데 이 책은 아마 일반 시중 서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책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굳이 뭐 책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지금 보면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는 71페이지 나와 있어요. 71페이지에 나와 있더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이 나와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제경매 사건하고 매각길 변경이 잦은 경우, 또 경매 신청권자 청구 채권액이 부동산 가액 대비해서 소액인 경우에, 또 지분 경매인 경우에는 취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근데 사실 뭐 그래요. 봐서 우리가 이런까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 머리 아파. 그냥 입찰 들어가요. 입찰 들어가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 받아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오네. 그럼 이게 강제입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내가 인감증명 하나 첨부해 줄 테니까 적당한 선에서 막걸리 값이나 좀 주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매 취하 동의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팔자 꽂힌 사람 이제 못 봤어요. 아까도 일부 방송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줬는데 2천만 원 받는다. 이게 완전 정가다 이거지. 또 나아가서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법제화 된다면요. 여의도에 계신 양반들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좀 시켜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요즘 맨날 뉴스 보면 맨날 꽁냥꽁냥 싸움이네. 아들보다 못하더라. 맨날 싸움이네 자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제화 시켜주면 우리 경매인들은 말이죠. 제가 알기로 경매인들은 100만 명을 알고 있는데요. 또 모르죠.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뭐 박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경매 취하 동의서, 여기도, 제가 표시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의 경매 취하서 뿐만 아니라 낙찰자, 차순위, 매수인이 있을 경우는 그자다 포함해서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없더라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경매 취하 동의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낙찰자의 매각 대금 완납, 이겁니다. 매각 대금 완납 이전입니다. 이게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끝나요. 이 낙찰자가, 채무자가 낙찰자한테 와가지고 저기 경매 취하 동의서 저 봐봐요. 그러니까, 알았다. 2천만 원 저 봐봐요. 그러니까, 못 줘. 돈 없으니까. 알았어. 이렇게 했을 적에, 그땐 채무자 측에서 급해요. 얼른 가가지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결정 받고, 그 다음에 청구 이소 제기하면서 경매 절차를 스탑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낙찰자 대금 납부할 뻔해. 그럼 끝나버려요. 낙찰자는 어쨌든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자의 것이 된단 말이죠. 민지법 몇 조라고 했습니까? 135조거든. 민사집행법 135조에 의해서 낙찰자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안 해도 그 부동산은, 경매 부동산은 낙찰자의 것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인 입장이다 그러면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낙찰을 받았어. 아싸 좋아해서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막 속이 쓰렸어. 그런데 채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쓰려고 하네. 그래서 A씨 하면서 취하 동의서 써줘야 됩니다. 써주면서 딜을 하시자는 거.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자는 거죠. 아니야. 법에는 분명히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된대. 나는 죽어도 못 써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띵이야, 막띵. 앞뒤 꽉 막힌 사람이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72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이게 낙찰 후에 뭐 임의경매 취하 방법, 뭐 강제경매 취하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굳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경매 취하는 누가 합니까? 낙찰자 내가 경매 취하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경매 취하 시키잖아. 그럼 누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낙찰자 발등입니까? 채무자 발등입니까? 채무자 발등이잖아요. 그래서 낙찰 후에 임의경매, 낙찰 후에 강제경매 취하 방법 하니까 이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 동의서 써달라면은 에이 똥 씹은 표정하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이 얼마입니까? 라고 그런 거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그런 건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예. 그 본인들 알아서 뭐 예를 들어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1억, 현금으로 1억 받으면, 좋지. 그러나,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다 없어요. 1,000만 원요? 아이고. 1,000만 원 정도 줄 돈,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동산 경매, 당할 때까지 그대로 내 깔래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에 여기 한 10년 전이니까 좀 더 올랐겠지요. 좀 한 550, 부가세 포함해서 550에다가, 그분 같은 게 대전에서 서울 한 2번인가 3번 KTX 타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한 600 내지 한 700 정도, 그러니까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의 값어치는, 그 경매 부동산의 값어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가 없이 경매를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물론 내가 나 홀로 소송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소송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요, 변호사 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6, 700 좀 센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래서 글쎄, 여기서 제가 구체적 금액 얼마라고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쪽에서 각자가 이제 알아서도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경매 취하 동의서 이걸 가지고 돈 보세요 해가지고 이런 걸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이제 우리가 알자 이거죠. 여기에서 보시니까 지금 보면요, 이게 있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고 경매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이게 경매는 절차법이니까 정지 스탑, 그죠? 스탑. 또 강제 경매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청구 이의 소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청구 이의소하고 경매 절차 등기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에서 한다는 거 어쨌든 우리 주된 내용은 경매 취하 동의서 없이 경매를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를 완전히 낙동강 어떻게 오리알로 픽픽픽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상대방하고 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에 보니까 경매 취하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인터넷 들어가 봐봐요. 인터넷 가면 다 했어요. 봐가지고 양식 다 있고 아니면요 경매 취하 동의서 해가지고 뭐 어떤 법적 내용이 없어요. 육하원칙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낙찰 받았는 바 본건 채무자 김계동이가 경매 취하를 한다기에 이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위 동의인 낙찰자 안종해 하면서 인감증 빡 찍고 뒤에다 인감증명 첨부하면서 막 그러니까 가져왔어 같이 이제 동시행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돈도 말이지 세금을 내는 돈은 뭐다 이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소득이 발생됐잖아요. 세금 내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죠. 아까도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근거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세금 나는 정말로 납세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말이죠. 세금을 정말로 내고자 아파. 큰데 봐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어떻게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단 말이죠. 미치고 환장해버려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 그러니까,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경매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내가 경매법정에서 나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것만이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건 절대로 안 했다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니 또 경매 취하 동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이고, 또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역경매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분 낙찰자를 확 그냥 골탕 먹이는 방법을 해서 타지분권자 편에 들어가지고 사바 한번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타지분권자한테 편에서 접근해가지고 말이죠. 타지분권자가 오케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렸다더라 했을 때 과연 그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득이 발생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냐, 세금 올릴 근거가 있냐 이거죠.
세금을 낼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세금을 낼 근거가 없으면 나는 정말 세금 내고 싶어요.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73페이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전 매각기일의 변경과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기일 현황만에 보니까 막 변경이 많아요. 변경. 이 변경은 뭐냐? 그러니까요. 채무자 겸 소유자 동일인 간에 이 사람이 채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정말로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돈 갚을게. 기일 한 번만 연기해줘 봐봐. 그러면 채권자가요. 정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일 변경이라는 것은요. 기일 이제 연기하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아마도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8월 18일 이후에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막 아쉬운 소리 했겠죠. 하니까 채권자가 이때 이제 기일 연기 신청서를 줘요. 저도 옛날에 채권 관리할 적에 채무자들이 막 와요. 막 우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결제 받아가지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채무자한테 줘요. 주면 채무자 지가 그거 들고 법원 가서 기일 연기 신청하거든요.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가지고 또 다음 기일도 변경 이렇게 네 번이나 했던 것은 변경을 채무자는 뭐 채권자한테 가서 정말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이지 간 쓸게 다 빼고 말이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변경을 네 번이나 받아냈다 이거지. 그 이후에도 보니까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경매를 진행시키니까 이때 유찰돼 버렸어요. 또 그 다음 기일날 유찰된 상태에서 보니까 3억 5,200만 원인데 이때 그 이전에 취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이 변경이 잦다는 것은 변경은 뭐냐 그러니까 기일 자체를 변경 한 달 이후로 미루는 겁니다. 한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채무자가 결국 뭐다 채권자한테 가 정말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다. 일단 그럼 저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채무자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왜 하냐 이거지. 그럼 이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미련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2판, 4판, 공사판이에요. 만세 불러버려. 그럼 그 사람들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말이지, 경매 기일 연기 신청서 써달라고 막, 안달복달 하겠습니까? 채권자 꼴도 보기 싫은단 말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요거 보니까 채무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구나. 일단 그렇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 건도 지금 사건으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변경이 5번 돼버렸어, 그죠? 변경이 5번 되었다 하더라고. 요건 보십시오. 이거 5번 되고 나서 말이죠. 3차, 이게 2009년 12월 28일에 해가지고 2억 8,800에서 매각 낙찰됐어요. 낙찰되었다가 최종기일 결과 이 경매 취하됐습니다. 이게 요건 같은 게 아마 낙찰되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날짜 낙찰 받으신 분이, 나름대로 이제 현명했다면, 요건 한번 볼까요? 2008 타경에, 잠깐만요. 2008 타경의 4209죠, 그죠? 잠깐만, 여기 이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2008 타경에, 2008에 4209. 2008에 4209 해가지고, 나오네. 네. 변경, 더 많이, 6번 됐네. 내보내, 이거. 뭐야, 이거 봐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교재에서 본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 보시니까 변경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채무자, 채무자 측에서 이제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앓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 알았어. 채권자도 어지간히 참, 마음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번이나 변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와서 또 사정했겠죠. 그죠? 안 해! 그러니까 이때 경매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정모 씨라는 사람이 이날 6명 응찰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3억 4,673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화면 조금 위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경매가 취하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2009년 12월 28일이니까 이거 혹시 문건 접수 송달액 잠깐 볼까요? 뭔가 경매 취하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지. 문건 접수 송달액 2009년 12월 28일
이게 경매 취하 동의서 얘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경매 취하 동의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아마도 경매 취하 동의서는 뭐 제출했지 않게 받아서 제출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정한다는 거. 그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경이 이렇게 잦다는 것은 어쨌든 채무자 측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요. 다음에, 경매 취하되고, 그 다음에 지분 매각과 경매 취하. 지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지분 매각 경매 취하인데 지분이 여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모델이 나와 있거든요. 2분의 1 지분인데 청구액이 그렇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인데요. 2분의 1에 대한 감정 가격이 2억 7,5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5억 5천만 원이거든요. 전체. 이게 2007년도 이 당시에 5억 5천만 원 같으면, 완전 고급 아파트죠.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840만 원 이것 때문에 말이지,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꿔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강제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경매 거의가 다 강제경매입니다. 물론 임의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제가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다 까발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좀 영상물, 지금 제 영상물 밑에다가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천천히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감들 잡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일부러 감춘다든지, 안 감춰요. 감출 필요도 없고, 제가 뭐하러 감춥니까? 그죠? 감출 필요도 없고, 또 감출 만한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경매를 많이 안다라고 조금 알아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분경매도 그렇고, 어제 제가 초급 라이브 방송에서 7강인데 그 전세권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전세권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초급 분들은 소위 경린이 분들은 아마 어제 방송 들으시면 좀 짜증 나셨을 거예요. 전세권 자체가 매각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내가 전세권 이건 전세권의 그 금액이 전세권 이게 실제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하고 또 전세권 설정 목적물이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져야 된다니까. 근데 일일이 다 따지는 게 복잡한 얘기지.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모른다니까요.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니 되겠어요. 봐가지고 맨날 술 먹고 세상 한탄하고 말이지. 이놈의 정치가 어떻고 그냥 맨날 그렇게 한탄하고 욕해봤자 세상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세상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지. 그죠? 세상이 안 바뀌는데 왜 세상을 원망하냐고. 참 안타까운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럼 내가 바뀌는데 그럼 술 먹으면 술 안 먹으면 돼요. 저도 한때는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술을 거의 안 먹어요. 봐가지고. 작년인가 오늘 대찬인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들어와 계시네. 작년 10월 달인가 가지고 우리 대찬인 선생님이 자양동 오셔가지고 한 잔 또 먹고. 그래서 별로 이제는 그전에는 방송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다가마리하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혼자서 혼술했거든요. 그건 맛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해요. 안 하니까 술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아요. 개뿔이나 말이지. 내빚질 것도 없는데 말이지.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맨날 말이지. 소주나 먹고 세상이나 원망이나 해서 말이지. 그 어느 세월에 진도 나갑니까? 남들은 말이지. 내 자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말씀 드리죠. 그죠? 내 자신을 바꿔가지고 말이지. 이게 말 그대로 일치월장하고 앉아있는데, 맨날 앉아서 술 먹고 말이지.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욕하면 어쩔 낀데 욕하면, 욕하는 사람 죽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이런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 지분경매다 했을 적에는 과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짓거리 같은 헛된 소리 저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지분에 딱 경매가 나왔을 적에 과연 저걸 어디로 탁 건드렸을 적에 어떻게 그런 걸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감을 딱 잡으시고 나름대로 이제 물건을 보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물건을 고르시는 범위가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맨날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 제 방송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 무식한 소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은 이론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물건을 고르는 방법을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또는 자연인이 전세권자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 임의경매 신청했대. 그것도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그럼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르지? 이거 그때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법인, 이게 전세권이다 하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건을 빨리 고르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 그냥 맨날 선순위 전세권 맨날 뒤지다 보면요. 세월 다 가버린다니까. 나는 어떤 게 좋아? 아파트 딱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니까 너무 2021년도로 할게요. 아파트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 있잖아요. 딱 찍어요. 딱 나옵니다. 나오면 쫙 물건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 다 보냐, 이거지. 여기 보면요. 여기서 전입신고 안 한 물건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이거 패스. 이런 거 보지 말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 전입신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이 사람이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했거든요. 이 패스. 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 보니까 선순위 전세권이네.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잠깐 보자 이게죠. 그럼 선순위 전세권이라면 전세권자 얘가 임의경매 신청했나? 그만큼 이게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의경매 신청했나? 보니까 전세권자, 보니까 이분이 이미,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아마 임의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전세권이 해가지고, 엄마야, 전입신고 없네. 딱 나왔죠. 아싸. 전입신고가 없구나. 그럼 봐가지고 1억 1,800만 원인데, 만약에 한 1억 원에 낙찰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부담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보십시오. 1억 4,500만 원이니까 100% 넘게 낙찰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부동산 값어치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거 보자 이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이거 패스. 얘 또 패스. 머리 아파요. 전부 다. 이게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뭐하러 봅니까? 그죠? 보지 마시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전신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도 요거 하나 있네. 요거 아웃, 요것도 하나 있네. 요런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어때? 그때 뭐다? 법인이냐? 개인이냐? 근데 어쨌든 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그럼 경매 신청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투자 물건을,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투자 물건을 고르는데 시간이 최대한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분경매도 마찬가지다. 좀 그렇게 봅니다. 지분경매도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요. 경매 취하에 따른 경매 취하 동에서만 노리고 입찰 들어간다면 큰 돈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분경매다 그러면 아파트 이게 위치를 딱 정해야 된다고. 어디 내 자금력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강남이냐 아니면 서울 강북 쪽도 괜찮고 물건은 뭐지 아파트다. 지분은 어느 정도 대충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된다. 또 나가서 여기 역경매가 내 뒤통수 두드려 맞은 물건인가 아닌가 그거 딱 보고 됐다 훅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얼만데 보증금액이 3억 원이네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네 그럼 낙찰자가 물어주나 돈 없는데 어떻게 줘 못 주지 그죠 못 줌으로 인해서 임차인을 살살 염장을 질러버리면 임차인지가 지분 낙찰자인 나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쫙 경매를 신청하면은 내가 할 걸 임차인 해주니까 얼마나 그 임차인이 이쁩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게 생각으로 이제 물건을 고르시다 보면요. 내가 낙찰을 못 받아서 문제지.
물건 고르는 건 그래도 이제 좀 속도가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25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는요. 매각 대상물로 이건 또 초급 과정에서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면요. 이런 생생님의 교재를 가지고 펼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 날에는 말이죠. 76페이지입니다. 이게 3번 매각 대상물 확인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 있죠? 그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보다 더 양질의 좋은 영상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